자, 다시 지금 이 연립방정식 파트야. 연립방정식 파트인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볼게.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하는 게 뭐냐면 중2 때는 우리가 1차하고 1차 연립방정식을 배웠어. 그리고 고1 때는 지금 앞에서 했던 게 1차하고 2차 그리고 2차하고 2차 그리고 1차하고 2차 때는 우리가 내가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게 편하다고 항상 강조했었어. 그리고 2차를 1차에 대입하면 루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힘들었었어. 자, 그 다음에 2차하고 2차를 풀 때는 2차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고 각각을 풀어버리면 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주류 케이스로 나오는 파트라고 했지. 인수분해 자체가 안 돼버리면은 인수분해, 특히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 안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거는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만 들어놓으면 된다 했어. 근데 들어놓는다 치고는 또 뒤에 조금씩 쓰이긴 하거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는 주로 이 두 파트가 나올 거야. 뭐 내가 대해서 x, 완전 x의 제곱이 또는 y의 제곱이라는 제곱차 함을 소거하거든. 얘를 소거하거나 또는 상수항 자체를 맞춰줘서 상수항 자체를 같게 맞춰줘서 얘네를 처리를 해서 적절한 1차식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또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처리가 가능했었거든. 따라서 이 두 파트로 나뉘어졌었어. 크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번 파트 5, 그러니까 뭐 오전에서는 이거에서 확자분반으로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랑 그리고 부정 방정식 두 개거든. 그러니까 앞에가 주 파트였다면 이제는 약간 서브 파트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5에서는 공통근, 기본적인 공통근을 갖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에 한해서 우리가 푸는 경우인데, 이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앞에 풀었던 이 두 파트 풀이랑 좀 비슷해. 그래서 이 파트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에 한해서 풀었던 거랑 비슷해서 실제적으로 공통근이라는 것 자체가 연립방정식이 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풀어, 크게는. 자, 그래서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이제 182쪽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x 플러스 2에다가 뭐 x 마이너스 3은 제로하고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5는 제로 해서 실제로 위에 방정식의 근이 실제로 뭐 마이너스 2하고 3, 밑에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5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뭐 공통근이야. 그럼 이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라는 게 공통근이라는 말은 위에 방정식도 만족을 하면서 밑에 방정식도 만족을 한다는 거야. 위에 방정식도 만족하면서 밑에 방정식도 만족한다는 것은 실제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은 제로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는 제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실제로 공통근이라는 의미는 위에 방정식, 위에 있는 식의 해도 성립을 하면서 밑에 있는 식의 해도 성립을 한다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공통근은 실제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공통근을 찾는다는 거는 결국 뭐 연립방정식 풀이, 방정식의 풀이로 이어지고, 연립방정식의 풀이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하고 2차, 뭐 1차하고 2차에 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관해서는 쭉 나왔었잖아. 그래서 주로 공통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연립방정식 해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연립방정식 공통근의 풀이가 주로 우리가 앞에서 뭐 했던 1차하고 2차, 2차하고 2차에서 2차가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에 관해서 풀었다면 요 파트 하나랑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뒷 파트 하나랑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두 파트를 쭉 한번 읽고 해봐야 돼. 자, 이게 뭐냐면 하나 해보자. 자, 첫 번째 얘. 거기에 182쪽에 나와 있는 얘를 한번 볼게. 거기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만 적혀 있는 건 우리가 앞에서 다 수업했던 거라서 그냥 바로 풀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공통근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 계속 많이 길어지긴 한데, 공통근이라는 게 마이너스 2가 공통근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공통근이 아니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서 위에 있는 위에 방정식의 해와 밑에 방정식의 해 중에서 공통인 애를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야. 보자. 일단 우리가 거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제로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제로. 이거의 공통근을 찾아보래. 그럼 첫 번째로 풀 수 있는 게, 공통근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얘에 대해서 각각을 풀어서 직접 해를 찾고 그 다음에
해를 찾고 해를 찾아서 공통인 해를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일 생각인 거겠지. 그래서 위에 거를 풀어보면 실제로 x의 제곱 얘는 뭐 2하고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지금 182쪽이 얘야. 얘는 그리고 2하고 5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뭐? 첫 번째 1번식하고 2번식에 대해서 1번식의 해는 마이너스 2하고 3 2번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하고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있지. 마이너스 2가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공통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풀이가 이렇게 위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랑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이렇게 풀어서 공통해를 찾는 게 편해. 근데 우리가 공통해 자체를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이로도 연립방정식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앞에서 했었지. 그럼 두 번째 연립방정식 풀이. 자, 공통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공통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면은 우리는 실제로 원래 공통해가 알파라고 하면은 원래 있는 식은 알파의 제곱. 왜? 알파가 공통해니까 원래 이 첫 번째 식 얘는 뭐 1번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2번식에 대입해도 성립을 해. 그러니까 이 알파를 1번식에 대입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은 제로라는 이거 식이랑 두 번째 식에 대입한 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0은 제로라는 이 식은 위에 있는 알파랑 밑에 있는 알파랑 똑같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얘네의 알파에 관한 두 개의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는 거야. 왜? 이 알파랑 이 알파랑 같은 알파니까. 그래서 얘를 해주면은 자 알파에 관한 2차식 알파에 관한 2차식이잖아. 따라서 2차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그럼 2차식 연립해서 푸는데 실제로 뭐 이거는 아까 위에 것처럼 뭐 이제 위에 거를 이거는 뭐 첫 번째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니까 1번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1번식을 인수분해 보면 실제로 알파 플러스 2 하고 알파 마이너스 3은 제로지. 그래서 1번식에서 나오는 게 알파가 마이너스 2거나 알파가 3이야. 따라서 우리가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와 알파가 3일 때를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돼.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우리가 밑에 있는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밑에 있는 식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은 쭉 계산해보면은 실제 마이너스 2일 때 성립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2가 공통이라는 거. 두 번째가 3일 때 계산해보면 실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럼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위에 실제로 1번 풀이랑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풀이가 뭐냐면 우리가 알파 제곱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x 제곱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에서 적용됐던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x 제곱하고 y 제곱을 적절하게 소거할 수 있으면 소거하고 그게 안 되면 상수항을 적절하게 맞춰줬었잖아. 지금 보면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알파 제곱을 없애버리면 알파에 관한 1차식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 자체를 소거해버리면 좀 더 식이 간단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은 제로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0은 제로인데 요거를 연립으로 해서 풀려고 하니까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한번 빼보면은 요거 사라지잖아. 그래서 3알파에서 알파를 빼면은 뭐 2알파 플러스 4는 제로지.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주로 이제 요 파트는 공통분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방법적인 내용이라서 너네가 앞에 다져놨던 내용을 직접 한번 적용해보는 파트라고 생각해보면 돼. 그러면 필수예제 18번. 자, 항상 얘기하는데 필수예제 같은 거는 내가 풀기 전에 너네가 풀고 가야 돼. 풀고 가야 돼. 자, 그 다음 공통분을 갖는 방정식 필수예제 18번. 자,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제로.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제로에 이거가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물어본대. 자, 그러니까 공통근을 가지면은 이 위에 있는 식도 해를 가질 거고 밑에 있는 식도 해를 가질 건데 그 해를 직접 그 해는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뭐 1번식도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2번식도 만족해. 따라서 우리 이 공통근 자체를 뭐 알파라고 두면은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면은 우리는 알파는 공통근이기 때문에 위에 식도 만족하면서 밑에 식도 만족해. 따라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는 제로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알파랑 밑에 있는 알파랑 같아.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를 찾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2차식에 관한 연립방정식이지. 지금 알파의 제곱이랑 알파의 제곱 같잖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 인수분해가 되려고 인수분해가 되면 눈에 보여. 근데 k라는 건 문자가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자체가 힘들잖아. 그래서 알파 제곱이라는 얘를 없앨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알파 제곱을 없애면 뒤에 있는 거는 뭐 1차식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버리면 알파 제곱에서 알파 제곱 빼버리면 얘는 사라지고 뭐 k-2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제로가 되잖아. 따라서 얘 우리가 뭐 얘 이항하고 이항하면은 k-2의 알파는 2-k가 되고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걸 양쪽에 k-k가 2가 아니면은 나눠야 되네. 그러면 k가 2가 아니라면 공통근을 가진 실수 k가 그냥 이거보다는 나누는 것보다 묶어주면 되네. k-2를 묶어내주면 알파 k-2를 이것부터 k-2냐 알파 플러스 1은 제로네. 따라서 우리가 k-2가 제로 또는 즉 k가 2거나 또는 알파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두 케이스로 나뉘겠네. 그래서 따라서 k가 2면은 성립을 하고 알파가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공통근의 알파라고 할 때 실수 k 값을 물어보지. 따라서 k는 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k가 2, 알파는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러면 이게 끝인가 라고 하지 말고 공통근 자체가 알파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k가 2가 되면은 실제로 k 자리에 2를 넣으면 우리가 k가 2를 넣으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어서 공통 어차피 방정식 자체가 같으니까 알파 자체는 뭐 위에 있는 해랑 밑에 있는 해랑 똑같이 나오겠네. 실제로 위에 있는 식의 해가 판별식 D를 생각을 해보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플러스 2가 되네.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네. 그래서 위에 있는 알파는 해 자체가 2개가 나와. 밑에 있는 해 자체도 2개가 나오는데 같은 식이니까 공통해. 따라서 공통해 자체는 반드시 2개가 나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k가 2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공통해요.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은 k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를 봐야 돼. 자, 따라서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에 하나 그 때의 k 값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로 보면은 뭐 1 그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제로고 그리고 실제로 밑에 것도 제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제로가 되지.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원래 위에 첫 번째 식이라고 하는 거는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고 밑에 것도 해보면 k는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해를 가져버리면 k는 마이너스 1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1 공통해를 가지네. 따라서 실제로 k가 2인 경우나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나 두 케이스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봐야 되는 거는. 되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공통해라고 찾는 거는 공통해를 알파라고 두고 시작을 해야 돼. 알파라고 두고 시작을 해버리면 알파를 각각을 대입해서 공통해라는 건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각각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 각각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데 각각을 대입해보니까 알파가 같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 해가 돼. 그럼 이 연립방정식은 2차식 또는 1차식으로 섞여 있을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2차식 또는 2차식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었던 방법 그대로 여전히 쭉 풀어보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5번.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찍을게. 부정방정식.